자, 그래서 이번에 퍼스트 오더 리버서블인데 이번에는 이제 가역 반응일 때 어떤 반응이냐? A에서 요거로 갈 때 가역 반응이에요. 자, 가역 반응인데 그래서 이제 얘를 요렇게 하고 또 이제 똑같아요. 저희 막 그 뭐지 배치 리액터 때 했던 거 있잖아요. CB0 오버 CA0 요거 0으로 M으로 놓는 거. 요거 배치 리액터 때도 항상 했던 거죠. 요거 똑같이 그냥 또 하는데 자, 요거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체식은 요렇게 놓을 수 있거든요. 전체 방식은 이제 여기 K1이고 K2예요. 여기서 1로 가는 반응. 아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할게요.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요거 요로 가는 반응. A가 감소하는 A가 뭔 소리야? 이거는 이게 생성되는 방향이고 얘는 이제 반대 방향이죠. 둘이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는 항상 반대로 해주시고요.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똑같아요. 가역 반응일 때 이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평형 컨버전은 똑같이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나온다는데 이거 이렇게만 설명해주고 책에서 그냥 넘어가면은 100%뭔 소린지 모를 겁니다. 100%. 아마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거에 딱 과제로 나오면은 처음에 막막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되나. 자, 이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전체 반응기 부피. 애초에 잠깐 펜 어디 갔어? 어디야 여기구나. 애초에 요거 정의가 전체 반응이거든요. 왜냐면 부피가 변하는 반응인데 얘네가 이제 부피가 변해서 반응기를 꽉 채우면은 요 부피가 사실 반응기 부피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피 자리에 얘가 들어가 V 자리에 얘를 넣는 거거든요. 이게 V가 전체 반응기인데 이 V가 요 V잖아요 사실상. 앞에 정의식에 의해서 V는 이게 반응기 이게 얘가 사실 이 V가 플로우에서 해서 반응기 부피인데 이 V가 배치 리액터에서 우리 반응 이거 뭐지 요거 부피 변할 때 했던 식 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V가 그 V인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V고 똑같은 V이기 때문에 V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도 배치 리액터에서 굳이 많이 했던 거니까 생략할게요. 많이 했던 거예요. 분자 분모 다 이렇게 바뀌는 거 배치 리액터 때서 했었어요. 하면 이렇게 돼요. 배치 리액터 한번 복습해보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CA0로 쓸 수 있다는 거 알 거예요. 왜냐면은 A0, 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R0, 제로죠. 그럼 얘는 CR0죠. V분의 N이니까 CR0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이제 CR0인데 뭔가 귀찮아요. R0가 있으면은 그래서 M을 만들고 A0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요거예요. CA0인데 요거 R0, A0 이게 M이잖아요. 얘를 다시 분배 법칙을 넣으면은 지워지고 R0만 남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노트북 쓰시는 분들 저도 정말 그거 되게 요거 걸리는 거 있잖아요. 버퍼링. 랜선은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결국 랜선 샀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활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랜선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랜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랜선 쓰고 나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고사양 게임들 같은 거 할 때 사이퍼즈 같은 거.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와이파이보다는
그냥 가급적이면 랜선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게 OBS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랜선은 저도 좀 권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평형 조건에서 요거 0이죠. 똑같아요. 이거 배치 데이터 때랑 똑같은 가정이에요. 평형 조건일 때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평형 조건일 때 0이면은 얘를 이항이 가능하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항이 가능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작게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이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항을 할게요. 이항을 하면은 쓸게요. 밑에다가 글쎄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증명이 아니고 제가 한 거여가지고 뭐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얘를 조금 계산이 더러워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겁나 더럽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왜냐면은 0이니까 이항하면은. 근데 야하고 야가 지워지죠. 똑같으니까. 그쵸? 그리고 K2만 남겨놓고 이것도 지워지고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 K2는 M 플러스 아니 뭔 소리야? K2는 얘가 K2가 K1 그리고 분자가 얘죠. 이거고 분모가 얘가 됩니다. M 플러스 RX2. 아 잠깐만. 이거 다시 쓸게요. 그냥 빼서 다시 써야겠다. K2는 K1 1-x2 A 평형 컨버전 분해. 그다음에 얘가 이제 내려가면 되거든요. A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K2 자리에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요렇게 돼요. 아까 얘였죠? 그래서 요 K1 원래 있던 식 있죠? 여기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냥. K2를 K1에 대해서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잠깐만. 아, 맞지. 그니까 얘가 들어간 얘네 지워져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여기서 먼저 지워가지고 순간에 깔렸는데, 설명할 때 제가 먼저 지워가지고, 갑자기 왜 저렇게 나오나 했네. 이제 안 지우고 그냥 넣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 지우고 그냥 넣으면 요렇게 되는데, 결국엔 얘네 지워져서, 제가 요거 썼던 거, 요게 이거예요. 이거. K2가 얘랑 같아져요. 그래서 결론은 저겁니다. K2가 쟤랑 같아져요. 일단 여기까지 시간 좀 드릴게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설명해달라 그러거나 하면 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잠깐 쉴게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평형 조건에서, 오케이. 오케이.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일단 평형 조건에서, 이제 배치 데이터에서도 정말 많이 했지만, 반응 속도가 0이 돼요. 왜냐면은, 거시적인 상태에서는 0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응식에서 얘가 0이 되죠, 똑같이. 그러면은 식이 요렇게 변합니다. 이거 M은 설명 안 해줘도 되겠죠? M은 이제 설명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그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요 과정을 해주냐? 일단 K1과 K2가 있으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문자를 어떻게든 좀 줄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항상. 이런 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친구를 통째로 이항을 해줍니다. 이 친구를 통째로 이항을 해주면은 요 식에서 결국에는 0으로 놓으면 요식이 되고, 이 친구를 통째로 이항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K2는 CA0 M X 이거고,
이거고 K1하고 샬라샬라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K1식은 얘잖아요. 그렇죠. CA0, CA0 약분되고 그리고 이제 CA0 약분되다 치고 K2를 이거를 이항을 합니다. 다시. 그러면은 K2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2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K1에 관한 식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요 식이 있는데 그냥 하나를 넘긴 다음에 K2만 남기고 다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넘겨주고 K2를 넘겨주고 K2를 제외하고 얘네들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식이 요렇게 되고 결국에는 얘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똑같으니까 나눠주면 얘네가 상쇄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됩니다. 사실 여기는 그냥 그 가정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거지 막상 하고 나면은 그냥 이항이어가지고 이항하면 저렇게 나온다 식이어가지고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만 알면 돼요. 평형일 때는 반응 속도가 0이다. 그리고 K2가 K1과 모두 살아있으면 귀찮으니까 하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다. K2를 없애겠다. K1으로 바꾸겠다. 이거거든요. 그거 하는 방법이 평형상태 가정을 이용해서 문자가 두 개 살아남으면 귀찮으니까 K2나 K1 둘 중에 하나를 없앤 거예요. 저게. 이게 힌트입니다. 요거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면은 요렇게 바뀌어요. K2가. 이게 K2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되나요? 혹시? 가정은 딱 두 개. 평형일 때 반응 속도 0이다. 반응 속도 0이고 이제 K1과 K2는 두 개가 다 사라졌으면 귀찮으니까 하나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요거 0이니까 이제 얘네를 K2를 K1으로 표현을 하겠다 식이 돼서 요렇게 된 거고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러면은 적분식이죠. 이제 요 식에다가 우리 아까 구한 K2 있죠? 요거를 다시 넣어줍니다. 야, 요식이 아니고 요식이지. 여기다가 이걸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적분식 있잖아요. 요거 0부터 xa까지 마이너스 r 분의 요거 여기다 이게 뭐죠? 얘죠. 얘가 들어가고 이 두 개씩을 같이 넣어주면은 요렇게 바뀌어요. 이 중간 과정까지 제가 다 쓰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그러니까 이건 알죠? 앞에 플로우에서 했던 기본식이니까. 근데 이 자리가 얘잖아요, 사실. 이 반응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K2가 다 살아있으면 복잡하니까 K1에 대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넣어주고 이 R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나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원래 얘가 플로어의 기본 식이에요. 그쵸, 기본 식이고 우리는 이게 K1과 K2가 둘 다 살아남으면 귀찮아요. 그래서 K2를 K1에 대해서 표현을 한 식을 넣고 그러면 얘가 전체 속도식이 되겠죠? 이 속도식을 다시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맨날 하던 것처럼 이 속도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R자리에 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야, 이게 그거거든요. K2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값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도 좌변에 CA0가 있으니까 왜냐면 원래 여기 곱해져 있던 CA0잖아요. 그쵸? 최종 정리했을 때는 근데 저는 이제 요걸 안 곱하고 그냥 요렇게 썼거든요. 지워져요 어차피 CA0는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조금 설명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이제 단체로 우수수수수수수 졸음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지. 설명이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재미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3단원만큼 재미없는 게 진짜 5단원하고 8단원. 6단원도 재밌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요. 재미있진 않지. 어떻게 이게 재밌을 수가 있어. 사실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할 때나 시험 공부할 때나 그래도 아예 노베이스에서 증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간 이런 거 증명을 한 번씩 해주는 게. 뭐 원래 저는 이제 제가 혼자 공부할 때 정말 노가다를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이거 증명하겠다고. 왜냐면 저는 이제 2학년 때 들었었고 이제 누가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됐을 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증명을 해보면서. 결론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그 맛에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와 나는 내가 이 증명을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제 거 안 듣고 막 이제 혼자서 막 해보다가 막히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근데 그 방법이 제일 좋긴 해요. 혼자서 먼저 해보는 거 이런 증명을. 근데 사실 그렇게 잘 안 하죠. 귀찮으니까. 넘어갈까요? 와 갑자기 카톡이 안 내려가기 시작했어. 아우 넘어갈까요? 많이들 지금 놓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뭐지? 인터넷 상태가 많이 안 좋나? 버퍼링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다시 보기로 보는 강의는 조금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중간중간 잡소리 이런 거 다 넘어가게 되고 필요한 부분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그러면 계속 할게요. 뭐 여기서 CA제로 지우고 CA제로 지우고 날라갈 친구들 다 날려보내면 되거든요. 날라갈 친구들 다 날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번분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요거 자리에다가 K2 자리에다가 K1을 넣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또 아니 날라간단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적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느냐. 여기서 이제 요로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제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둘 다 똑같이 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적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확실히 인터넷 상태가 복불복이야. 이게 서울 서버 걸리면 여러분들 안정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럼 누군가가 또 튕기겠지. 얘는 똑같은데 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 얘를 곱해줘요. 똑같이. 얘를 이제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왜 곱해주냐? 그러면은 이게 공통 분모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이 공통 분모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분모도 뭐 샬라샬라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공통 분모로 묶어주면 좋은 게 뭐냐? 이 분모가 번분수가 돼서 올라갑니다. 이 분모가 번분수가 돼서 올라가요. 공통 분모로 묶어주면은. 번분수가 돼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나머지 애들이죠. 나머지 애들인데 얘가 또 묶여요. 자,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제 좀 묶이거든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위에부터 봅시다. 얘는 변수가 있어요. 그죠? 변수가 있고 얘네는 다 상수예요. 근데 일단 얘가 있으니까 냅둡시다. 그리고 요거 얘는 평형 컨버전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평형 컨버전은 얘는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고 R 상수, M 상수죠. 얘는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건 내보냅시다. 적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건 내보냅시다. 그래서 우선은 얘는 자상수로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적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그래서 이 적분 밖으로 나가면은 얘가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여기도 이제 필요 없는 걸 내보내야 되는데 얘를 이제 전개해가지고 계산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이제 했었거든요.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계산을 다 했는데 사실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분자분모에 똑같은 애들을 곱해줬으니까 얘로 묶을 수는 있죠. 그쵸? 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뭐 전개를 하지 말고 최대한 해봅시다. 저는 이거 전개했었었는데 얘로 묶을 수가 있고 그러면 안에 뭐가 생기나 1-xa 마이너스 이거거든요. 그쵸? 이게 생겨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배하면은 얘에 날라가죠. 그러면은 xa 마이너스 xa가 되고 그러면은 m 플러스 r 이게 돼요. 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잠깐 응? 왜 저렇게 되지? 근데 내 잘못 해보네 저때? 잠시만요. 잠깐만. 뭔가 실수했나? M 플러스 R이 나가는, M 플러스 R이, 결론 나왔는데, 뭐지, 실수했나? 왜 야가 저렇게 웃겼었지? M 플러스 R의 X에 묶이고, 얘가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거 어떻게 했더라, 저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찾았다. 잠시만요. 얘가, 제가 잘못 썼네. 제가 헷갈렸네. 얘가 A잖아요. 찾았다. 그니까, 얘가 A이기 때문에, 여기가 A네. 맞네. 여기가 A네. 못 묶이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쓸 때 실수를 했었네. 옮겼을 때. 다시 할게요. 그럼 이렇게 못 뺀다. 다시 할게요. 찾았어요. 다시 할게요. 아, 내가 쓸 때 실수했구나. 이제 보니까. 여기가 A예요. 이거 실수를 했어요, 제가. A고, 분자는 맞아요. 얘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맞아요. 분자는 맞아요. 분모가 틀렸는데, 얘가 이제 A이기 때문에 따로 못 빼죠. 근데, 일단 분배 법칙 하면 알겠지만, 요거잖아요. 더하기 관계잖아요. M까지는 공통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M까지는 공통으로 묶을 수 있어요. M에서 묶이죠. M에서 이제 묶이죠, 쟤네가.
이제 1-x, a-1 플러스 xa. 이거 전개 그냥 전개 다 한 거예요. 묶이죠. 그럼 일단 m은 맞는데 뒤에 이제 뒤에가 이제 어떻게 묶이냐? raxe에다가 이거고 그 다음에 빼기 ra 이거에 요거거든요. A2조예요. A2 인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곱해주면은 RAXE의 XAA예요. 얘 역시 마찬가지로 곱해지면은 RXA의 XAE예요. 부호만 다르죠.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예요. 앞에 마이너스 똑같은 애 있어요. 지워져요.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만 남나요? 앞에 거만 남아요. 앞에 거만 남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R로 묶여요. 얘네 또 뒤에는 날라가고 R만 묶이거든요. 그럼 위에 거랑 이제 합치면 어떤 형태가 되냐? R을 빼주면은 이 안의 내용물이랑 같아져요. 따라서 n 플러스 r로 묶여요. 그래서 n 플러스 r로 묶이고 xa-xa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결론이 n 플러스 r이 나가고 xae-xa가 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옮겨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실수를 했는데 일단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다시 정정을 할게요. 영암펜이야. 연필 아니야 펜. 여기 번분수가 올라가면은 좀 적분이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공통분모에 똑같이 있으면은 번분수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곱해주고 까진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번분수로 해서 올라가죠. 통분이 되니까. 문제는 얘인데 아까 제가 실수했던 게 얘가 여기가 A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아까 A2로 써졌을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고 그대로 A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있던 원래 있던 분모는 번분수가 돼서 올라가겠죠. 여기로 통분이 됐으니까 번분수가 돼서 올라갔을 거고 변수는 요 안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얘는 변수가 없죠. 요 안에밖에 없어요. 변수는 얘는 변수가 없고 왜냐 평형 컨버전 상수고 M 상수고 R 상수죠. 얘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럼 문제는 이제 얘인데 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 M이 보이죠. 플러스죠. 사실 플러스기 때문에 분배 법칙은 M에 대해서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하고 M에 대해서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쵸? 이거 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M만 생각해 봅시다. 먼저 M에 대한 항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M에 대해서 새로 묶어주면은 1-xa 마이너스 1-xa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지워지고 얘 플러스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러면은 첫 번째 m으로 새롭게 묶이는 항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얘에 대해서 봅시다. 얘네는 m하고 r 사이에 m하고 r 요 항에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써줘야 되죠. 새롭게 묶으려면은 그죠? 플러스를 써줘야 되고 요거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를 하면은 잠깐만요. 옆에다 새로 쓸게요. a고 마이너스 이 친구가 되는데 사실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 요거 부호만 다르고 똑같죠. 전개하면은 그죠?
R 평형 컨버전 그냥 컨버전, R 평형 컨버전 그냥 컨버전, 아야 R 평형 컨버전 그냥 컨버전, R 그냥 컨버전 평형 컨버전이죠. 똑같죠? 부호만 다르죠? 이거 없어도 됩니다. 즉 RA 요거에다가 2항만 남게 되는데 얘는 결국 이건데 M으로 묶었을 때랑 R로 묶은 거랑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려면 둘이 더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M으로 묶고 R로 묶고 보니까 또 얘네가 공통으로 묶여요. 그쵸? 사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결과 있잖아요. 결과가 요렇게 나오니까 한번 요렇게 묶어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역으로 결과가 저렇게 나오니까 저렇게 묶어보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찾은 거거든요. 저게 묶여지는구나를. 그래서 M 플러스 R로 묶이고 평형 컨버전 빼기 컨버전으로 묶여요. 이렇게 식이. 근데 얘는 M 플러스 R은 상수죠. 그냥 상수예요. 적분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럼 얘만 남습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앞에 적분 앞에 개수. 진짜 어디 갔어 펜? 그래도 거꾸로 하고 있었구나. 가끔 제가 펜을 거꾸로 하는 실수를 하네요. 자꾸. 앞에 적분 개수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 그냥 적분을 하면은 또 힘들어요. 그냥 뭐지?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여. 저는 좀 그래요. 약간 뭐지? 계속 적분을 이꼴로 해왔잖아요. 분모를. 그래놨더니 약간 얘처럼 보이는 게 편해서 이건 저의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적분 앞에 다 뺐어요. 얘를. 그리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를 요걸로 나눠주고 곱해준 거예요, 다시.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 왜냐면은 얘처럼 하는 게 뭔가 잘 보일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얘처럼 뭔가 적분을 만들어주는 게 잘 보일 것 같다 해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게 편하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고 쭈르르 적분을 해주죠. 그쵸? 이렇게 해서 쭈르르 적분을 해줘요. 자, 근데 일단 이거 적분. 앞에 아무것도 없어졌죠. 근데 알 거예요, 다 이거. 왜냐면은 ln 적분하면은 개수로 저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적분하면은 요거 나오고 개수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져서 없어지고 얘는 이제 좀 얘가 좀 다른데 얘는 이제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냐 일단은 여기가 A가 하나 남죠. 왜냐면은 여기 A니까 요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그대로 되면 A가 하나 남죠. 이제 요거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에 솔직히 이거는 아까 그 꼴이에요. 요거 아까 우리 요거 해서 이거거든요. 이 꼴이에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1 마이너스 요거죠. 왜냐 얘가 들어가면 딱 똑같아.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그 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A가 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딱. 1, 2, 3. 1-x분의 x. 딱 요거 적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요거 아까 제가 요령 설명드렸던 거, 부분문수 다시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 그래서 얘는 부분문수를 여러분들이 다시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은 그래서 요렇게 될 거고요. 이제 생략할게요, 여기 적분은. 그러면 적분을 해주시면 결과가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제가 근데 좀 보기 편하게 한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해야지 책이랑 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도 있거든요. A 나눠준 게 적분할 때 그렇게 해야지 좀 책이랑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적분을 그냥 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K2나 K1 둘 중에 하나를 없애자고 하고 이제 평형일 때 얘 0 되는 거 이용해가지고 적분식을 세워주는 거죠.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이후의 적분은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테크닉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 앞이에요. 적분을 안 틀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앞에 과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이 앞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할 수 있느냐. 이후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적분만 안 틀리면 되거든요. 계산만 잘하면 되고. 문제는 요거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가설을 세울 수 있냐. 여기 사실 뒤에는 그냥 계산이라서 뒤에보다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뒤에 거는 제가 이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요거만 보고도 그냥 따라 쭉 해보면 할 수 있죠. 아예 백지에서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냥 뭔가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래도 할 수는 있는데 앞에 요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거랑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죠. 오늘의 마지막 이거하고 문제를 몇 개만 풀고 15분 정도에 끝낼게요. 2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 설명을 드릴게요. 부분분수만 잘 나누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화공기사식인데 뭐 넘어갈게요. 이거는 외우기 쉬워요. 그냥 외우기 쉬워요.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책에 있는 그거죠. 일반적인 시그마가 0, 아니 시그마 엡실론이 0이 아닐 때 2차식이제요. 자, 똑같아요. 2차식이죠. 똑같습니다. 자, CA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한다 했죠? 배치 리액터에서부터 많이 했던 거. 배치 리액터 때부터 우리 정말 이거 많이 했어요. 이거 정말 제가 몇 번 상세하게 설명드렸었고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얘가 2차식이니까 제곱으로 들어가고 분모에 들어가니까 번분수가 된 거죠.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에 CA0가 하나 있으니까 날라가고 날라가서 이게 하나가 되죠. 이항하면은 좌변은 일단 끝납니다. 좌변은 끝나요, 이렇게. 자, 우변, 부분분수 해줍니다. 부분분수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거 사실 부분분수라기보다는 그냥 얘 완전제곱 전개한 거잖아요. 우리 뭐지? 곱셈공식 완전제곱 전개한 거잖아요. 이거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한 거거든요. a제곱 플러스 2ba 2ab 플러스 b제곱 그냥 이거예요. 이거 전개해서 그냥 하나 둘 셋 나온 거예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해서 개수가 하나 둘 셋이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완전제곱 전개한 거예요. 저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완전제곱 전개한 거예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적분이 앞에가 어려우니까 이 1이 여기로 온 거거든요. b제곱이 a제곱을 그냥 뒤에 쓴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적분 어떻게 했냐, 항별로 했어요. 먼저 첫 번째 항 설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항 설명입니다. 이거죠. 이거 또 부분분수 해줘야 돼요. 귀찮죠. 저는 요꼴 있으면 무조건 부분분수를 하기 때문에 부분분수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다 할 거고요. 왜냐면은 제곱항이기 때문에 하나 둘이죠. 그쵸? 얘랑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공업수학 때 많이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해줍니다. A, B 넣어줍니다. 탁탁 넣어주면 적분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자, 요거 적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계속 나와요. 이거 이 적분 여러분 한 번 할 줄 알면 계속 우려먹을 수 있어요. 사골국물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뽕 뽑을 때까지 요 적분 하나 가지고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이 플러그 플로우는 저 적분 하나만 잘하면 돼. 얘는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왜냐면 제가 얘를 설명했던 이유가 얘를 못하면은
이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에서 좀 고생을 많이 해요. 쟤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적분이 중요하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얘는 많이 했잖아요. 이거 적분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죠? 할 줄 알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인데, 얘도 똑같이 얘예요, 또. 근데 이겨도 결국 얘잖아. 이거도 결국 얘잖아. 요거. 요 적분도 결국 얘잖아. 사실, 이거 증명을 작년에 보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제 동기들도. 근데 이거를 앞에서 했던 적분이랑 요 안에서도 적분들이 되게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결국 이 적분이 여기서도 나오고 이 적분은 또 1차에서 나오고 결국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부분수를 나누면 되는데 요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부분수를 이렇게 나누면 돼요. 얘도 결국 네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거의 부분수는 요거예요. 그럼 요렇게 나와요. 마지막 항 얘는 부분수 할 필요 없죠. 그냥 적분을 해주면 끝납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 개 항을 따로따로 해주고 다 더해주면은 더해주고 정리하면 얘가 돼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차 요거 그렇게. 왜냐면은 앞에서 했던 1차의 적분식과 2차 적분식끼리도 좀 똑같은 적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적분 테크닉을 몇 개 할 줄 알면은 2차는 그냥 풀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 헷갈리게 정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건 직접 해보세요. 2차는. 제가 가이드라인을 좀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내가 정말 모르는 적분 근데 사실 얘는 이 적분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얘를 다 할 줄 알 거라 생각했는데 부분수를 저렇게 나누면 되고 일단 혹시 부분수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 근데 부분수 그냥 A, B 넣어가지고 다 때려 맞추면 되는 거라서 얘를 부분수 시키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이거 결국엔 얘잖아. 또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그죠? 그게 2차라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거보다 오히려 계산이 걔가 더 어려웠어요. 앞에 했던 리버서블. 리버서블이 더 어려웠고 오히려 얘는 안에 계산에서 중복되는 게 좀 많았기 때문에 더 쉬웠어요. 오히려 증명이 얘가. 리버서블일 때 전 어려웠어요. 저는 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얘는 뭐 분수 미분한 거의 여기니까 분수 미분법의 여기죠. 미분의 여기죠. 분수 미분의 여기고 얘는 그냥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부분수 쪼개면 이렇게 되고 네 그럼 2차 증명 여기까지 하고 이해되죠? 근데 부분수 이런 거야 뭐 여러분들 공업수학 때 정말 많이 했으니까 공수 여러분들 다 잘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수 생략하고 공수에서 했으니까 부분수는 생략하고 적분법은 얘도 솔직히 1차에서 한 거고 얘는 부분수 뒤에 또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또 결과 가져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는 헷갈리지 않고 그냥 다 더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적분한 결과를. 그러니까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어렵지가 않고 자 네, 2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정말 쉽죠? 이거 좀 한참 전에 한 거긴 한데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를 할게요. 2번 문제.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네, 다 올라오죠 벌써? 빨라요, 빨라.
네, 정답 2번이에요. 설명할 필요 없죠, 이거? 정답 2번 맞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비가역 1차 액상 반응, 플러그 흐름 반응에서 전하율이 50%로 반응된다. 동일 조건에서 반응이 크기를 2배 늘리면 전하율이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데, 이 문제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화공기사에서 좀 많이 물어봐요, 되게. 이런 유형이 화공기사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사실 얼마나 숙지했냐랑 관련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네가. 네, 답이 올라오긴 시작하는데 다들 이제 조금씩 답이 틀려져요. 지금 인터넷이 끊겨서 안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는 건가? 인터넷 끊기나 지금? 답 공개할게요.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얘는 요거예요, 답이. 근데 풀이는 이거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가 플러그 플로우 1차식인 건 알죠? 플러그 플로우 1차식. 그래서 여기까진 쉬울 거예요. 문제. 크기를 2배로 한다면은 얘를 어디다 넣어야 하는가? 이게 문제죠. 자, 우리 여러분들 압니다. 요거예요. 그죠? 반응이 크기가 2배가 된다. 타우도 2배가 돼야 됩니다. 똑같이. 타우가 2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쵸? 2타우가 아니라. 반응이 크기, 이게 V1인데, V2가 V1의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타우 값도 똑같이 2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2배 비례하는 거예요. 얘도 결국엔. 그래서. 반응이 부피가 커지면은, 그냥 공간 시간도 커지기 때문에 원래 공간 시간의 2배가 돼야 돼요. 이해되죠? 반응기가 커지면 공간 시간도 그만큼 같이 커져요. 왜냐면은 둘이 비례 관계에 있잖아요. 원래 타우에 2배를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얘는 이제 부피가 2배가 되니까 타우도 똑같이 2배를 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 식에 의해서.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은 75%가 나온다. 자, 회분 반응의 일반적인 특성. 이거는 기본 개념. 이거 뭐지? 반응기 이거 물어본다 그랬죠? 물어본다 그랬죠, 저거? 이거 좀 많이 물어본다 그랬었는데, 이런 유형. 헷갈릴 여지는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간 감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답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진행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회분 반응계 일반적인 특성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이거고요. 그래서 1번 맞고 3번 맞죠. 왜냐면은 얘는 배치 리액터는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넣고 반응이 다 되면 빼고 연속 조작 용이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다품종이라 그랬죠. 소거법 134 지워지고 답 2번. 인건비 취급비가 단위 생산량이나 적게 드나요? 과연? 왜냐면은 얘네는 흐르는 게 아니라 넣었다가 빼는 공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만큼 인건비가 들겠죠.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흘러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죠? 넘어갈게요. 이거 좀 어렵겠다. 개념 문제인데 저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사실 정말 풀다가 모르겠다. 속어법으로 보세요. 그냥 확실한 것부터 지우고 나가면은 맞을 확률이 좀 높아져요. 네, 답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가볼게요. 일단 제일 확실한 것부터 없앱시다. 이거 역수잖아요, 둘이. 역수 관계죠. 공간, 시간, 공간, 속도 역수죠. 곱하면은 1이죠. 아이고, 이게 아니지. 공간, 시간, 공간, 속도는 얘가 이거랑 같죠. 즉, 곱하면 1이죠, 항상. 4번 없앱시다. 확실한 것부터 날리고 시작합시다. 밀도가 일정한 반응계에서 공간, 시간과 평균 체류 시간 항상 같다. 이거 0이란 얘기잖아. 그죠? 부피가 변하지 않는데 공간, 시간과 평균 체류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죠. 부피가 안 변하니까. 자, 확실한 거 두 개 날렸어요. 밀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부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공간, 시간, 체류,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0이니까 부피가 안 변하는데. 자, 부피가 팽창하는 기체 반응의 경우 평균식,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거든요. 2번이냐 3번이냐. 근데 3번이 잘 보셔야 돼요. 관형 반응기예요. CSTR? 배치 리액터 관형인가요? 관형 반응기는 여기서 하나밖에 얘기하는 게 없어요. 관형 반응기는 PFR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평균 체류 시간은 반응 속도와 무관하다. 자, 애매하죠? 모르겠죠? 이거 사실 얘는 조금 3번 지문이 반응 2 내용이에요. 화공기사가 반응 2를 공부를 이제 좀 해야지 좀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이 평균 체류 시간 용어도 사실 반응 2 내용인데 2번과 3번 지문이 특히 그러거든요. 2번과 3번 이 선택지가 그런데 2번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기체가 들어가요. 부피가 빵하고 팽창해요. 그러면 더 빨리 가겠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2번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 빨리 나가게 된다고요. 반응 전체적으로. 부피 들어가서 부피가 팽창하면은. 얘네가 뒤에서 계속 오는데 뒤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팽창을 하더라도. 왜냐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반응기 흐름상. 그럼 앞으로 나가겠죠. 팽창하는 힘이. 그러면 당연히 평균 체류 시간이 훨씬 더 작겠죠. 훨씬 더 빨리 나가겠죠. 왜냐면 걔네는 들어오고 있어서 뒤로 팽창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 밀려나겠죠. 계속 팽창을 하면서. 따라서 답이 3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약간 반응공학 2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요 정도인가 보다 하고 좀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1번과 4번만 안 고르시면 됩니다. 1번과 4번만 안 고르면 돼요. 근데 고른 친구가 있더라고요. 1번과 4번만 안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3번은 조금 제대로 설명하면은 좀 어렵거든요. 내용이 좀 깊게 들어가야 돼서. 왜냐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체류시간 분포를 그리는 그 곡선이 또 있어요. 이제 반응공학 2에서 배우게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얘네가 얼마만큼 분포하게 되냐 이런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 이게 똑같이 들어가도 아이디얼이 아니면은 빨리 나가는 애들이 있고 늦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평균을 내는 게 평균 체류 시간이거든요. 근데 걔네가 반응 속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응공학 2에서 배우게 됩니다. 얘는 생략할게요. 이거 했고 저거 한번 가볼까요? 11번? 근데 반응공학 2를 들을 사람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학원기사에 반응공학 2가 나오긴 하는데 그 비중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반응공학 2 비중은.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어쩌다가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 반응공학 2. 특히 물어보는 게 저거 체류 시간하고 이제 반응기를 병렬로 계속 연결된 반응기, 직렬로 연결된 반응기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흡착식 이런 거 물어보고 온도 딱 4개 물어보거든요. 반응공학 2 내용을. 그 외에는 너무 이제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게 막 물어보진 않아요. 딱 4개, 흡착. 그래서 사실 반응 2를 굳이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충분히. 그냥 외워서 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CSTR이 뭐냐면은 믹스드 리액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일어나는 배치 리액터. 그러니까 PFR이면서 배치 리액터인 거 있잖아요. 우리 했던 것 중에서. 3개 있잖아요, 3개. 3개 중에. 이렇게 생긴 거. 들어오면서 섞이고 나가는 거. 이게 CSTR이죠. CSTR식을 어제 해가지고 아마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제 해가지고 아마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여러분들 혹시 시간 끄는 거 아니죠? 오늘 15분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좀 시간 끄면 문제 조금 덜 풀겠다 이러면서 일부러 답 천천히 올리고 그런 사람들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양심 선언하세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양심 선언하세요. 어허,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거. 한 문제라도 덜 풀어야지 하면서 이제 천천히 올리는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어허, 어, 생각 못했다. 아니, 이 친구들 너무 순진했잖아, 내 생각보다. 내가 못된 거, 내가 진짜 약은 거였구나. 어, 내 생각보다 순진한 친구들이었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내 생각보다 정말 착한 애들이었구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답 알려드릴게요. 자, 믹스드 리액터에서 공간시간 5시간이죠? 임류 요거예요. 그러면 요식 보신 적 있죠? 단위 공간시간 같다 그랬고. 얘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자, 반응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거든요?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거든요, 결국엔. 그죠? 그러면은 VR이랑 관련된 식은 얘예요. 그럼 이 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간시간 5시간이고 반응기 공급물 요거죠. 끝. 왜냐? 80%의 전화율을 얻는 시간이 요거래요. 근데 80%를 얻을 때 부피를 구하라는데 그냥 이 공간시간 넣어주면 되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피, 전화율이. 그냥 이 공간시간 넣고 요 공급물 물량 넣고 이 식에 의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 시간 환산해주면 되거든요. 그냥. 끝이에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생각을 조금 복잡하게 하면은 이 식이 안 떠오를 수가 있죠. 전화율 식이 필요한가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처음 풀 때. 근데 결론은 입류량과 물어보는 게 공급물의 유량이잖아요. 부피 유량. 공급물의 부피 유량과 반응기 부피와 공간 시간과 관련된 식 하나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쉽죠? 쉽죠? 근데 이거 못 푸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 초기 농도의 무관한 반응 차수, 전화율이.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1차예요. 왜냐? 이제 가셔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풀 것 같아서 그냥 쉬운 문제 넘어갈게요. 전화율이 초기 농도의 무관한 반응 차수는 배치 리액터와 플러그 리액터 모두 1차입니다. 이거 초기 농도의 전화율이 초기 농도에 무관한 게 뭔 줄 알죠? 초기 농도가 높아지면 전화율이 막 커지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1차는 없습니다. 그런 게. 전화율과 초기 농도가 관련이 없어요. 얘 넘어가고.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식이 2차로 바뀌었죠. 자,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면 끝날 것 같아.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가 훨씬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2차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네, 문제는 전화율로 주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했던 식이 전화율이 아닐 거예요. 이거 뭐 찾아보고 해도 되는데 전화율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식을 다시 전화율로 바꿔줘야 되는 좀 귀찮은 과정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게 좀 귀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을 본다 그냥 전화율식을 외우세요. 전화율로 문제가 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화율식을 외워주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14분에 답 공개하고 끝낼게요. 15분에.
사실 이 화공기사 문제가 2차까지는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2차까지는 식을 좀 외워주는 게 좋아요. 2차까지는 되게 많이 물어봐요. 14분에 다 공개할게요. 14분에. 다 공개할게요. 좀 예상과 다르게 답이 좀 올라오는데 답이 2번이고요. 일단 2차식을 컨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아시겠지만 1차식이 규칙이 있어요. 이게 1차거든요. 얘가 1차하고 바꿨을 때 2차가 분모가 제곱이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3차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굳이 뭐 여러분들 예상이 되죠. 근데 사실 2차까지만 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2차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충분합니다.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항공기사가 2차까 3차 나오는 문제가 없지? 없을 거예요, 아마. 뭐 3차 잘 안 물어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농도식을 컨버전으로 바꾸면 2차가 요 모양이 되고, 자, 2배니까. 아, 2란다. 이게 2배란다. 요거 0.5 넣었을 때 2 나오니까, 요 값이 2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럼 반응기 부피는 5배가 돼서, 반응기 부피 마찬가지로 타우의 5배를 해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뭐 앞에 문장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단지 2차라는 점, 그게 차이점이었죠.